네,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장의 투자 중심도 최고의 주식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이사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종전 기대감으로 급등했었던 지수 그리고 종목들이 바로 이제 어제 대강경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하루 만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트럼프 연설 개임 이론으로 접근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했죠. 이 발언은 석기시대에 보내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본다면 저는 결론은 뭡니까? 개임 이론을 접근한다면 결론은 뭐다? 협상을 미국과 이란은 협상 중에 있고 협상 결론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서로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개임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개임 이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상대방이 서로 믿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않지만 서로 결론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그 핵무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할 때 보면 서로 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죠. 가장 서로 간에 뺏기고 싶지 않는 게 뭘까요? 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입니다. 유가 상승. 그래서 자꾸 이란이 요거를 얘기를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자동차가 많이 쓰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생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석유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4.5%를 뚫어버리면 국채 가격이 폭락에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투매가 나오겠죠.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금융 패권을 상실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이란은 뭡니까? 혁명 수비대만 보셔야 돼요. 이란 국민을 볼 게 아니라 혁명 수비대는 정권을 뺏기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동안에 뭐 했어 하면서 반대편의 정치 세력한테 다 죽는 겁니다. 따라서 정권을 뺏기는 게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정권은 내가 이번에 뺏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 말을 들어서 후루무주를 개방해야 해.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따라서 그렇다면 저는 개임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서로 극단적으로 불신하면서 싸우지만 상대방이 서로 살아남는 쪽으로 서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핵무기 경쟁할 때도 핵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시 균형점은 뭐냐? 자, 미국이 그동안에 이란을 40년 동안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제재를 완화해주면 그동안에 우리를 묶어놨는데 제재 완화해주니까 우리 이란 국민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가장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원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요. 만약에 이번에 선거 져버린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그다음 대통령 임기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죠. 따라서 해협을 개방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트럼프는 이런 말 할 거예요. 서방 세계하고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제는 내 힘이 세지, 내 말 잘 들어야 해. 이란도 내 말을 듣잖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4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이번에 미국 국민들한테 연설할 때 나는 고분고분 물러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동안에 뭐 했어? 그래서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큰 소리 친 것이다. 그래서 데드라인 4월 전에는 제가 본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과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을 서로 이제 윈윈하는 방향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협상하는 과정을 미국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위대한 국가야 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버텼으니까 뭔가 미국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따라서 지금 우리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어디로 갈 거예요? 자기의 이익되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번에 이렇게 유가가 오를 때 그러면 이익 반응 전원적으로 그 뭡니까?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2차 전지가 오르는 방향이 너무나 이게 귀찮은 거예요. 우리 유가 오르는 거 귀찮다. 그러면 거기
유가 말고도 다른 에너지 방향으로 찾아보자 하는 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한 종목을 들고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 미국 간의 갈등이 어떤 협상 과정의 일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달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눌렸을 때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 유망한 섹터 안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유리할지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자, 바로 지금 LNF가 되겠습니다. 자, LNF 이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다른 2차 전지를 했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닥이 폭락이 오고 거래소 같은 데 폭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도 이 종목은 올라갔어요. 급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제가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놀라운 실적 지표가 나오는데 예전에 2019년 에코프로 BM이 2019년에 그때 2월 달이던가요? 그때 날아갈 때 그 모양의 어떤 그런 내용이 양상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2026년 가면 영업이익이 5,500 불과 2년 전에 5천억대 적자가 올해 1,245억으로 흑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중요한 게 그러면 제대로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가를 ROE죠. ROE가 42%면 엄청난 겁니다. 40%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사가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거다. 더군다나 유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는 나 휘발유차 안 사. 내가 이제 맨날 당화만 살았지. 나 이제 전기세 살 거야. 그런 욕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그 회사한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쪽보다도 지금 뭐냐면 테슬라가 21700 신제품 신형 전기차인데 여기다가 이 회사가 양극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테슬라는 가장 큰 전기차 메이저 업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 LFP 양극재는 중국이 원래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양극재를 삼성 SDI한테 1.6조. 내가 이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한테 2019년 2월 달에 2조 넘게 양극재를 공급한 대로 굉장히 회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랬더니 뭡니까? 이 회사하고 원래 전통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도 역시 LFP형 양극재를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네. 따라서 이 회사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유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올해부터 아마 2차 전지가 가게 된다면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의 시작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9%대 급등 마감을 보여줬어요.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 지금의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시면 이제 볼린저밴드죠. 볼린저밴드 악어입 모양이죠. 악어입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야무지게 입을 앙하고 다물어서 막 벌릴 때. 네. 막 벌리고 있죠. 많이 갔잖아요. 엄청 많이 갔네요. 여기서도 막 다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옛날 35만 원까지 가겠는데 지금 얼마지? 16만 원이네? 2배 갈 수 있겠네. 이제 그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LNF 이제 시작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지금 목표가, 손절가 라인 어떻게 보세요? 자, 매수가는 16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17만 2천 원, 2차는 15% 이권이 18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담았던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31일에 매수했던 YG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였던 13,000원대 그리고 2차 14,900원까지 모두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진작에 사놨던 텅스텐 가격이 지금 600% 6배나 급등을 하면서 제품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이 회사의 현금 보유량도 더 많아졌다라고 그때 설명을 해주셨죠. 방산이나 항공
관련해서 이 절삭 공고의 수요 확대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지금 구간에 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을지 우리 궁금해요. 앵커님이 아주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프로 설명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 굉장히 비싼 기법인데 제가 노출합니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터진 상태에서 그 거래량을 다시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악의입도 막 벌어지고 있죠. 야무지게 담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가겠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2차까지 어느새 달성이 나왔는데요. 15,000원까지 우선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어느 쪽에서 가져오셨어요? 바로 넥스트입니다. 자, 넥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자, 이 회사도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회사 하면 그 매출액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연간 그래도 5,500억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은 따박따박 내고 있어요. 그거에 과거에 상장했을 때 이익이 가장 컸었고 매출액이 현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 그렇지만 현재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익은 계속 내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걸까요? 석유를 캐낼 때 하는 유정관이죠. 유정관이라는 것은 석유를 시추해가지고 선연가스를 만들어 뿜어낼 때 하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송유관은 뭘까요? 뿜어낸 다음에 석유를 실어 나르는 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뭐였습니까? 사우디가 이란이 하도 이란이 속을 썩이니까 이제 후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그 내륙을 거쳐서 석유하고 선연가스 수출하는 관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안 올랐는데 근데 이란이 요즘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후르무즈를 막고서 뭐 세금 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후르무즈 해협 말고 다른 지역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관을 만들어버리겠다. 이것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석유를 캐내는 유정관, 그 다음에 캐낸 다음에 석유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 이거를 만들어준다. 만드는데 지금 매출액이 미국에다 거의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사우디가 연관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어저께 보니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많이 급등을 한 네. 상황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서도 이 송유관 건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넥스트이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지금 차트는 어떻게 보세요?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자, 이걸 주봉을 보면은요. 자, 이것도 주봉이죠. 그동안에 제가 이 종목을 안 보는 이유가 악어 입에 갇히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악어에 벗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벗어났죠. 벗어났네요. 거래량 실었죠. 이제는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막 볼린저 밴드 위에 올라타게 된 넥스틸이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자, 매수가는 14,1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5% 이권인 7% 이권이 15,1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인 16,3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장중에 또 이사님이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크게 밀렸다 보니까 걱정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은 합의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개임 이론을 설명하려면 30분 걸려요. 이건 너무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이론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아침 8시 무료 방송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트럼프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매수할 타이밍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을 보니까 통신 장비주가 날아갔습니다. 통신 장비주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오이솔루션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통신 장비주 대장주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핵심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종목도 우리는 주시할 필요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게임 이론을 가지고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최근에 통신 장비 쪽을 상당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오이솔루션부터 다산네트웍스, 솔리드 많은 종목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도 매수가 늦지 않은 숨은 종목은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탄탄한 종목 그리고 이슈 분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